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가 72년생인데 결혼 못한 친구 3명 그들이 부럽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72년생이 54년생이고 정상적으로 결혼했다만 결혼한 지 20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예. 보통 이분 나이 때면 좀 시집장가를 일찍 갔을 겁니다. 예. 72년생이 아마 30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을 거예요. 예. 저 나이 때는요, 남자 재산이나 배경 없어도 그냥 열심히 살고 직업 있으면 가진 거 없이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결혼 허들이 높지 않았어요. 남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자도 살림 잘하면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이제 사골세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결혼 생활 했습니다. 예.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분이 72년생이면 이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와이프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사람? 그분 한 75년생 될 거예요. 저분 시기에는 여자가 웬만하면 30을 넘지 않았어요. 진짜로. 보통 26, 7, 빠르면 24, 23. 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이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저 나이 때 결혼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사실상 없어요. 야, 적기지 않습니까? 이분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남자 결혼이 웬만하면 30 넘지 않았고 여자도 나이가 한 26, 7이면 결혼했어. 이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야. 야, 어떡 하다가 지금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나이 한 40 다 돼가지고 결혼하겠다 나오고 참. 불과 대한민국 한 20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너무 많이 변했네. 맞죠? 이분들 때는 어땠냐면요. 이분 나이 때 여자분들 어땠냐면, 만약에 여자가 집안에 나이가 30이야. 그럼 집에서 걱정합니다, 진짜. 만약에 이제 집안에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몇 달 뒤에 30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막 욕 엄청 먹습니다. 진짜로. 아니, 너 어떻게 된 게, 어? 결혼할 짝도 안 만들고 도대체 뭐 했냐? 여자가 돼가지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너 앞으로 안 되겠다. 내가 중매 서줄 테니까, 어? 남자 만나보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그냥 결혼해. 정말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든 이제 시집 보냈거든요. 여자 나이 차기 전에, 집안에서. 그래서 저분 나이 때는 웬만하면 결혼했습니다. 네, 웬만하면 결혼했는데, 결혼 못한 친구 3명이 있다. 근데 보통은 저 나이 때 남자들 50대 중반의 분들이 결혼 못했으면 보통 대부분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통 저 나이 때 남자분들은 보통 능력이 있으면 결혼을 다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나이 때 결혼 못했다는 건 보통 자신들의 능력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야. 예,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결혼 못한 친구가 부럽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네요. 역으로 말하자면. 나는 지금 누구 눈치 많이 보고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이가 찼음에도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그리고 나이가 찼음에도 결혼했음에도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내가 책임지는 이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뭐냐면 옛날에는 좀 남자가 결혼 안 하면 다 이상하게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나이 먹고 결혼도 못했을까? 한심하게 봤어요. 뭐 지금도 미디어 같은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이제 돈 좀 벌고 어느 정도 보금자리 마련하면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히려 남자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불쌍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서 자기 취미생활 누리면서 그냥 자기 집에서 뭔가 좀 갖추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 이게. 그래서 확실히 좀 결혼하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자기가 결혼했다는 걸 많이 자랑을 했어. 뭐 자식 자랑, 와이프 자랑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변에 결혼 안 한 이제 후배들 있으면 뭐 그런 말 하는 거죠. 내가 결혼해봤는데 결혼하라고 무조건 추천을 못 하겠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한쪽이 열심히 해도 다른 한쪽이 문제 있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정말 배우자감을 잘 골라야 된다. 그리고 절대 명분만 가지고 혹해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해요. 진짜로. 옛날처럼 무조건 결혼이 짱이다. 남자는 결혼해야 돼. 남자는 그래도 이제 마누라는 자식 있어야 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꼽주고 막 이렇게 갑질하는 거 많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 확 줄었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게 확 줄었죠. 결혼하신 분들이 막 자기가 결혼했다는 거 좀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좀 갑질하는 게 많이 줄었죠. 왜냐, 힘들게 사는 분들 많다는 거 다 아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물론 사실 남자만 힘든 게 아니야. 여자도 힘든 게 맞아. 힘든 게 맞아. 근데 둘 다 힘들어도 이제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으면 힘들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들어도 부부가 서로 이제 좀 의기투합하고 서로 모자란 거 채워주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결혼 시장에서 사실 여자분들 중에 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결혼은 양쪽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남자 여자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책임진다고 치면 희생한다고 치면 여자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을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한테 뭔가 희생을 강요하고 여자는 희생하지 않고 특히 여자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나이 먹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생 안 하려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저 남자 만나면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 저 남자 만나면 아파트 살 수 있겠네. 그런 약간 개사기 뚜리기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천에 깔려 있잖아 이게. 가진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돈도 있고 능력도 좋으면 개사기 뚜리기도 돼. 근데 쥐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개사기 뚜리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개사기 더 많이 뚜리겨.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나이만 차고. 더 웃기죠 이게. 아니 자기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 더 낮춰야 되고 내세우면 안 되는데 반대야 반대. 물론 책임감 없는 남자도 예전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근데 남자들이 요즘에 이혼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근데 이 결혼생활 지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바뀔 가능성 없어. 그러면 이제 조기에 엎어버리는 거죠. 교수님은 빠른 이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빠른 이혼. 이걸 가지고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 있는데 여기서 괜히 뭐 참고 살고 그러면 나만 손해다. 이런 남자들이 좀 많아졌잖아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유부남도 보면 정말 불행해 보입니다. 다들 결혼생활 힘들어 미치려고 하던데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자가 눈이 높고 바라는 게 많아서. 근데 여자가 만약 가진 게 있고 이제 능력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자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눈만 높은 거 이거 메타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대다수예요. 대다수. 이 결혼 시장을 봤을 땐 너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일단 여자가 나이가 찼으면 가치가 없어. 가치가 확 떨어져, 이게. 이게 여자의 버디를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나이가 확 찼다는 건 가치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눈이 높아요. 이게 완전 인지 부조화가 맞네, 그죠? 맞네. 예. 인지 부조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가 떨어지면 한없이 낮춰요. 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웃긴 게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받으려고 하잖아. 아니 생각해봐. 결정사에 왜 가입을 했어요? 아무도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관심도 안 주니까 결혼 못하니까 가입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잖아. 이제 결정사 그런 사람들 가입한 사람들 많다는 거 알잖아 이제. 남자들 가입 안 하잖아 이게. 국제결혼 갔으면 갔지. 근데 여자분들이 자기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 엄청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결혼이 너무 어려운 게 맞아. 사실 뭐 여자분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결혼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결혼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우리 키울 때하고 부모님 우리 키울 때하고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드는 돈이 너무 상대가 안 돼 이게. 집값도 비싸고 이제 물가나 교육비도 너무 비싸. 어릴 때는 생각해봐.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 데리고 여행 간 적도 없습니다. 외국 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평범한 가정의 이제 가족들도 외국으로 여행 갔다 오고 주말에 여행 갔다 오고 이 기분값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들어간 돈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근데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 행복하냐 말이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행복한가?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내 돈 마음대로 쓰고 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왜 이런 결혼 해가지고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혼 정력의 남자들이 점점 결혼 시장이 적극적이지 않을 거예요. 점점. 반대로 여자분들은 적극적이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앞으로 여자분들이 이제 직장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분들 살기 힘들면 이제 결혼하려고 나온다. 근데 그 자체가 모순이지.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하러 나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앞가림 못한다는 거잖아. 자기 앞가림 못하는데 남자가 왜 그걸 먹여 살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전혀 가면 갈수록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몫을 하는 사람 원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결혼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여자분들 많이 없다는 거죠. 많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남자가 뭐하러 굳이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남들이 앞으로 결혼시장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 분명합니다. 적어도 국내만큼은. 예. 국제결혼 파이는 무조건 커질 겁니다. 왜냐면 국제결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화는 쪼그라들겠죠. 국내화 쪼그라들면 결혼 못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결혼 못하더라도 이제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돼. 이제 와서 나이 먹고 다 먹는데 뭐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뀐 이 대한민국 문화에서 어떻게든 정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